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일 수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제조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산업재 중심의 경기 민감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영향받아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업종의 차별화 장세가 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32% 상승한 3,23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한 98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신 확산 기대감에 여행주, 항공주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주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 잔소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좋아요. 고민입니다.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박스권? 박스권. 그냥 전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좋은 거는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좋아요. 거래소 시장도 주구장창 매도했었던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축소되거나 매수로 좀 전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찌됐든 시장이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서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지만 내수 쪽 섹터나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할로 좀 차익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이유가 지수 박스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섹터들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왜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작년 말 연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부 정책이다. 사고 싶은 아파트 사라 브랜드. 근데 그 이후로 매도 사인을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갈 놈은 아니지. 가져갈 주식은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냥 잔파동 뭐 5% 10% 뛰기 해본들 내 계좌에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것들은 작정을 하고 버티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여전히 박스 구간이지만 종목은 올라갈 종목군들은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면 크게 먹을 종목군들을 찾아서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현님께서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장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내수 쪽 섹터나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인 분할로 차익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 가져가 주신 가져가야 한다. 크게 수익 볼 종목은 더 버텨야 수익 볼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한 4일, 3일 정도, 상승이 나왔고, 종고점 부근이고 해서, 갭 띄워놓고 조금 누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아침부터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좀 뭐 예상대로 조정이 나오는데 코스피 상승세가 굉장히 좀 가파르고 정고점을 뭐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좀 전에 뭐 정재훈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앞에 이제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지금 좀 대단하게 늘어나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한 차례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의 악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이제 시장에 계속 알려지면서 내성이 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획안으로 나오고 하는 그 시점까지는 뭐 딱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표들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또 정고점 부근까지 왔으니까 한 차례 또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때 경계감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상승 흐름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시는 종목들, 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이야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리고 아직도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계속 성장할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어쨌든 현금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조정 나올 거에 대한 그런 대비를 조금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뚫고 그냥 올라간다 박스권, 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대로 들고 가면 되고, 또 현금 있는 거는 또 그때 상황에 맞는 좋은 종목들 또 편입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돌파할지 안 할지 뭐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곳에서 도박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일단 현금 확보, 저항은 저항이니까 현금 확보했다가 나중에 돌파하고 나서 시장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지점에서 눌림이 나올 거예요. 그때 괜찮은 종목, 그때 상황에 맞는 주도주들을 저점 구간에서 또 매수하시면 되니까, 뭐 내가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해요라고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권에서 수익 많이 난 종목도 차익해서 현금 늘려가자, 하락장에 대비해서 눌림 나오면 그때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 LB세미콘, 다오기술인데요. 세 종목은 이재호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세아베스틸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뭐 봐야 되는 종목들 몇 가지 이제 이야기 드릴 때, AK홀딩스, 뭐 대한항공, 그다음에 이제 세아베스틸, 휴스틸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뭐 일단 기술적으로 이렇게 월봉을 놓고 보면 지금 저항권, 매물대에 좀 강한 그런 구간까지는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달에 보신 것처럼 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보통 이제 거래가 크게 나오는 시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철강 섹터 쪽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적자였죠. 2020년도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하고 있고 1분기 실적 375억인데 연간 컨센서스는 지금 1,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이 지금 실적이 크게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뭐 크게 꼬꾸라지지 않고 이대로 유지를 좀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도 그만큼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1,700억 정도의 컨센에서의 정체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면서 이제 잔잔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5,000원대의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치면서 이런 저항 구간을 뚫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뭐 31,200원에 비중이 30%이신데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좀 고점권에서 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길게 봤을 때 실적이 1,700억 정도라 하면 시가총액 뭐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충분히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보유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지만 일단 뭐 비중이 30%라는 부분, 바닥권에서 지금 한 300% 올랐는데 여기서 비중 30%는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그냥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 PBR에 뭐 내렸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대로 그냥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밴드대에서 제 생각에는 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 한 3만 원대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 구간 뭐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바로 위로 돌리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더 거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 60일 평선까지는 좀 옆으로 늘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이제 단기로 접근을 했는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32,000원 정도 여기 이제 보시면 단기 추세선 딱 돌파해내면 반등 흐름 좀 나올 거예요. 그때 32,000원이나 33,000원에서 한 비중 절반 정도 또 줄여두시고 내려오게 되면 실적 좋은 종목인데 싸니까 싸게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저점 구간에서 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가 절반 팔았는데 날라간다, 뭐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식은 샀을 때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 비중 절반 축소 이후에 조정 나오면 다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LG세미콘이 다음 종목인데 LG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도 되지만 LB 인베스먼트, 창조사 관련 주로도 좀 유명하죠. 이제 빅히트에 투자를 했다가 수익도 크게 낸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월봉상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작년 영업이익이 한 428억 정도가 나왔고요. 매출은 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형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이 이제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5,890억, 6천억 조금 안 되게 나올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에는 800억, 그리고 2023년에는 1,200억으로 넘어간다라고 되면, 여전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전고점 부근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지금 12,000원대 가격을 돌파해 놓고 이 구간 이하로 밀리지 않는다 하면 박스권 흐름으로 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2분기 실적 이제 6월 말 되면 2분기 실적도 결산이 진행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은데 올해 실적이 한 500억, 600억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1분기 실적은 사실 기대치보다는 좀 못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자산 대비해서 뭐 저평가된 종목 아니니까 실적적인 부분만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메모리 테스트 아이템으로 이제 좀 매출 다변화를 좀 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분이 아마 내년 내후년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성장이 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커요. 50%에 14,450원인데, 일단 투자금이 정말 소액 한 500만 원 이하로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종목 비중을 갖다가 너무 크게 잡아가신 건 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세 종목 비중을 갖다가 좀 크게 해서 가는 거는 좋은데 한 번에 50% 찔러 넣는 거 굉장히 안 좋다 생각되고, 분할 매수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내리니까 또 사요. 또 조금 내리니까 또 사요. 또 조금 내리니까 또 사요. 그러면 이건 평단 조절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분할로 나눠서 그냥 매수한 가격대에서 조금 더 내리니까 그냥 사는 게 분할 매수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LB세미콘 비중 50% 14,500원. 매수가까지는 올 겁니다. 기다리셨다가 굉장히 관점으로 그냥 끌고 가신다면, 실적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성장성 생각한다면 지금 추세대 하단 부분 이 구간에서 좀 돌려준다 하면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5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구간 이탈한다면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비중 50% 정도 하신 거 보니까 손절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했다는 거 보면 그냥 끌고 가시면서 2분기 실적 체크 하시면서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제 생각에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을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친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시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15,000원 정도, 그 정도 오게 되면 비중을 갖다가 한 30%는 좀 줄이고, 전고점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다우기술인데요. 다우기술 좋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IT 기업을 말할 때 다우기술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키움증권을 또 자회사로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주가는 꽤나 올라온 상황인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이 3,600억 정도 별도로 한번 볼까요? 별도로 보게 되면 이제 별 재미가 없는 그런 기업이죠. 지주사격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우 기술도 지금 보면 다우가 지금 지분 45% 보유하고 있고, 키움증권이 또 다우 기술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 재무제표로 우리가 봤을 때 1분기 3,000억, 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주가가 좀 재미가 많이 없는 기업이에요. 우량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매수평단이 28,400원인데 비중 10% 요대로 한번 그냥 가져가 보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봉상 저항 구간을 좀 뚫어놓은 상황입니다. 전고점 저항 구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3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손절은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한 25,000원까지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비중을 이 구간에서 한 10% 정도 더 늘려서
좀 길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32,000원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또 이후 조정이 나오면 비중 더 늘리자 이런 의견 주셨고요. LB세미콘 실적 챙겨가면서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비중이 너무 크다 말씀 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는 올 거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성장성 생각하면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다. 끌고 가자 의견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1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우깃을 그냥 가져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월봉상 전고점 뚫은 상태라서 상승도 나올 수 있다. 3만 원까지도 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769번님 전화 주셨고요. 리드코프 매수가는 8,600원, 비중은 40%입니다. 876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리드코프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 주식이 반기 배당하는 주식으로 제가 알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네, 작년에 코리안미 해가지고 재미를 좀 봤는데 네, 리드코프 제가 지금 떨어질 때마다 사고 모으고 해서 4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비중을 더 늘려도 될지 안 그러면은 지금 투자 배당률보다 더 올라왔으니까 팔아도 팔고 다른 걸 살지 거기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출은 리드코프죠? 예. 아버님. 전략이 상당히 좀 좋으세요, 아버님? 제가 보통은 배당주를 많이 사거든요. 좋은 전략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테마나 이런 부분들 개별적인 이슈나 그런 쪽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아버님의 나름대로의 그 원칙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리드코프가 대출 사업도 하고 있고 휴게소 사업이나 아니면 GS 쪽이라 해서 이제 석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주가는 싸죠, 사실. 주당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도 좀 제법 됐거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버님. 예. 더 늘리는 것보다는 요 정도 비중에 있으시면 예.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배당은 챙기고 파는 게 나을까요? 저라면 배당은 받아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배당 좀 받아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간 배당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락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제법 하락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시가 배당 4% 부분들에 정도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추세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만약에 배당락 전에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예. 저는 일부 좀 챙길 것 같아요, 아버님. 일부 일단 배당까지는 끄고 간다. 그러니까 예, 배당락 전에 예. 리드코프가 1,15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비중이 40%시니까 예. 저는 뭐 절반 정도 시세 차익이 나왔으니까 예. 절반 정도가 되든 3분의 1 정도만 되든 그 일정 부분들을 좀 챙겨놓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님 분기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시면 예. 정부 정책주들 중에서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몇 군데 해놨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 아, 성공 투자하세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시청자님 같습니다. 배당주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비중 늘리는 것보다 이대로 가져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당락 전에 1,150원 넘어서면 조금 챙기고 나머지 가져가는 전략 세워보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51번님 전화 주셨고요. SK 이노베이션 비중은 매수가는 26만 5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6651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하고 좋다는데 내려오니까 상담해 보려고요. 네,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아니, 주시겠어요? 좋다고 했는데 자꾸 내려오니까 상담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이게 왜 좋다고- 자꾸 내려옵니까? 좋다 그러는데. 언제 사셨어요, 어머니? 이거 한 달 됐나?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저는 가감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누가 많이 파니까 빠져요. 그렇게 아. 얘기를 해드려요. 사니까 빠지는 거예요? 누가 많이 파니까 빠지겠죠. 누가 겁나게 글쎄요. 사봐요. 올라가지. 글쎄요. 그죠? 네, 그런가 봐. 그러면 자 어머니 좋은 주식 SK이노베이션 겁나게 좋은 주식이에요. 네. 근데 왜 안 올라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 길게. 좀 아유 길게 보셨는데 뭐 이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뭐 아니. 박스권역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뭐 얼마나 매수 부근에서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요, 어머니. 근데 어 뉴스 보니까 뭐 안 좋다 그랬었어. 뉴스 보니까요 예, 안 좋다 그 나오더라고 먼저. 안 좋다고 SDI도 안 좋고 그래서 SDI도 안 좋고 LG 아니, 화학도 뭘- 안 좋고 네, 다 안 좋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도 안 좋고 그럼 뭘 먼저 어떤 주식이 더 좋은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음. 어떻게 좀 줄여볼까 싶어서 전에. 아 줄이고 싶다고? 네, 좀 올라갈라나 싶 올라가면 두고요. 자, 어머니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 이외에는 이기요 여러 가지 좋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좋아요. 네, 근데 어머님 근데-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는데 또 보면 뉴스에 안 좋다며요. 그래서 그건 누구 뭐예요 말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어머니? 어머니의 그러니까. 딱 확실한 신념이 뭐예요? 이 회사 좋다예요? 안 좋다예요? 뭐예요? 어머니. 좋은 거예요. 이 좋다 그랬어. 그렇죠. 좋은 거예요, 어머니. 네, 좋은 건데 많이 빠질라나 싶었어. 어머니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오히려 500원 빠졌네, 매수가에서. 500원. 1%도 안 되는 하락률. 어머니 네. 소위 말해서 본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전이. 가져가요 그냥 어머니 이거. 네, 지가 빠지잖아요. 확 안 좋다 막 해서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 네, LG 화학이 많이 빠졌어요. 네, 이거 많이 빠지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외국계 리포트에서 매도 의견을 냈던 부분들 때문에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빠졌어요. 근데 요번에 SK이노베이션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SK이노베이션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유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2차 전지 쪽도 있고 참 좋아요. 네.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나중에 지수가 쫙 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박스권역이지만 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혹시? 좀 한 2, 3년 됐는데. 오래 되셨네. 네. 그러면 백신 주사 맞으셨어요, 어머니? 네. 맞으셨어요? 네. HTS 끄시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세요, 어머니. 네. 저기 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네. 파카 입을 때 겨울 첫눈 내릴 때 있죠, 어머니. 네. 그때 이렇게 살짝 한번 까보세요. 올라가 있을 거니까.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길게 가져가요. 네. 길게 가져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문의 주셨습니다. 길게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왜 안 오를까 문의 주셨네요. 위원님께서는 가져가자 말씀 주셨습니다. 겨울쯤 계좌를 다시 열어봤을 때 상승한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다음은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아난티, 삼성 SDS입니다. 네, 새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에이스테크. 자, 에이스테크가 이제 그 5G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작년에 좀 뒤늦게 뒷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종목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대주주가 이제 구시 일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LG 쪽이랑 이렇게 LG가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5G 좀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뭐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2020년도에 그럼 뭐 그 전년도에 뭐 5G로 뭔가 좀 좋았냐 이렇게 보면 그 전년도도 안 좋았어요 실적이. 그래서 과연 5G 종목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을 봐야 하는 시점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5G 관련주 계속 이거 급등할 때 사람들 많이 이제 물어보던데 그때마다 제가 이 종목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뭐 조정치는 지금 뭐 올라간 거에 조정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중심 가격대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사실 실적을 따지고 본다면 시가총액 7천억이라는 게 지금 영업이익 적자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자본도 500억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는 3천억이고 그럼 과연 이 회사가 뭐 이대로 다시 살아나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마 지금 한 2, 3일 정도 5G 관련주들 반등 흐름이 나와서 뭐 요 종목도 이제 같이 좀 올라온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이 과연 다시 한번 시세를 이렇게 뒤차기로 쫙 올라갈 수 있나 하면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거든요. 뭐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습니다. 5G 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제 뭐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CGN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탈출을 어디서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고 뭐 본전을 찾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손실폭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2만 원 언저리 부근에서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손절할 때도 한 번에 팍 하지 마시고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 매도할 때도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할로 정리를 해간다 생각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추세 저항 라인을 뚫어낼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조금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 섹터가 정말 강하게 간다, 5G 섹터들이 그렇다면 충분히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 갖고 미국에서 뭐 예산안 심의 중인 게 통과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5G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뭐 실질적으로 실적이 뭐 나와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 다시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나와서 막 오르막길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추세대 상단에 오게 되면 다시 또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만약에 뭐 이후에 추세 전환을 해주는 그 실적도 받쳐주고 뭐 이렇게 된다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에이스테크가 7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어주고 한 1,000억 정도 나와야지 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이 대단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면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고 2만 원이라는 이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반등 시 좀 손실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아난티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주유소에서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진행할 때 지금 정부에서 뭔가 이 5년 동안 4년이죠. 4년이고 이제 얼마 한 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성과를 낸 게 없다라고 봐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그동안에 가장 정부에서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다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결과물을 좀 내기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대북 관련된 이슈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최대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라면 아난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들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뭐 지금 2020년 뭐 한 3, 4개월 정도 횡보한 구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뭐 2019년도 때도 정기적으로 좀 횡보했던 구간이라서 이 구간을 일단 뚫어내줘야지 상방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상담 드릴 때도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에 좀 상승이 나온다 하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만약에 뭐 어떤 호재적인 뉴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대북 관련해서 뭐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미국, 북한 이렇게 해서 3자 회담을 진행한다든지 어떤 이런 좀 좋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갭 상승으로 돌파를 해줄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갭 상승해서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현재 뭐 아난티 매수하신 가격 14,100원이신데 뭐 대북 관련 이슈도 있지만 사실 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호텔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제 생각에 뭐 굳이 지금 뭐 손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뭐 제가 생각할 때 대북 관련된 이슈에 기대를 좀 거시기보다는 물론 그런 거는 이제 기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질 수 있는 보너스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난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리조트 사업 쪽에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주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소비주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항공주들 잘 가고 있는데 요 구간 뭐 단기적으로 돌파 못하더라도 뭐 올라갈 가능성 저는 여전히 있다 보여지니까요.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그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고 요게 만약에 한 12,000원 정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 SDS 문의 주셨는데 184,500원의 비중 20%입니다. 184,500원이면 지금 종가와 똑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세 전환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점도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음봉 마감하면 제 생각엔 내일쯤 시가 상승 출발을 해준다면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래도 시총이 워낙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양봉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뭐 한 3%에서 5% 그 정도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저점 구간에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오늘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내려온 구간의 한 중심 정도 생각을 한다면 20만 원 조금 안 돼서 부터 한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줄여가시는 전략 취하신다면 뭐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지금 매수 구간 나쁘지 않으니까 이대로 한번 쭉 가져가 보시고요.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면 18만 원 이탈한다면 짧게 손절하고 또 종목 흐름을 지켜보시고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문의 주셨습니다. 최근 2, 3일 5G 관련 종목들 반등 흐름 나왔는데요. 2만 원 언저리에서 분할로 정리하는 의견 주셨고요. 아난티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갭상승으로 돌파할 수 있다. 손실 보지 않고 손실 보고 매도할 필요 없다 의견 주셨습니다. 리조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12,000원 돌파 흐름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는 말씀 주셨네요. 그 삼성 SDS는 손절가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13번님 전화 주셨고요. KT 매수가는 34,100원, 비중은 38%입니다. 781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KT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이거 이렇게 좀 추매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네. 전망이랑 이렇게 전망이 만약에 좋다면 제가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좀 알아서 네.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전문가님 덕에 제가 조금 덕을 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접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제발 좀 되기를 네. 통화가 되기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KT를 제가 많이 문의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됐어가지고 어제 추매를 하는 바람에 네. 이렇게 갑자기 네, 비중도 알겠습니다. 높아지고.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KT를 처음에 매수한 게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KT 처음에 매수했을 때 29,000원대에 했어요. 29,000원대에. 예. 그런데 어저께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예, 어제 좀 다른 거 팔면서 조금 거기서 덕을 봐가지고 KT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너무 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아니, 추가 매수를 한 거예요? 신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머니? 어제 다시 더 추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단가가 나올 수가 없죠. 34,100원이라면서요. 예. 그럼 29,000원대 처음 매수를 했고 어저께 그러니까는- 추가 매수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KT를 올라갔는데 차익을 하고 34,000원에 다시 사신 거예요? 예. 왜요? 그래서 너무 다 놓기는 아까워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29,000원대에 한 번 산 거를 지금도 갖고 있다가 예. 어저께 다시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는 한번 고점에 올라갈 때 음. 조금 틀렸는데 좀 아쉬워가지고 조금 다시 들어갔더니 그게 매수가 됐는데 보니까는 제가 34,100원이 되더라고요. 90원이 정확하게 34,090원 돈이 되더라고요. 34,090원. 자, 그럼 어머니 예. 어머니가 하신 거는요. 뭐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예. 털렸다가 다시 산 거예요. 이런 영어를 29,000원대 예를 들어서 어머니 100주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올라가니까 좀 털었어요. 한 80주 예. 털었어요. 그죠? 예. 20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가네. 매도한 것보다 이게 예. 더 좋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팍 산 거야. 그래서 예, 이제 100주를 맞아요. 더 산 거지. 그러니까 34,000원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머니 샀다 팔았다 했는데 근데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데 왜 팔았어요? 조금 이렇게 조금 수익을 좀 볼까 해서 했는데 수익 보셨잖아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이렇게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전문가님 덕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KT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전해져 있는 거 뭐 이런 걸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앞으로 이제 제가 어느 선에서 좀 더 이렇게 추매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더 도움을 좀 받으면 탄력적 있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거 한 지 몇 달 안 돼요. 자, 일단 어머니 이거 고점에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그죠? 너무 비싸게 산 부분들이 있고요,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을 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38%시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뭐 해도 된다, 뭐 그 정도 한 29,000원 정도대예요. 그래요? 뭐 3만 원 밑에로 내려오게 되면 좀 더 사셔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 38%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거의 이 종목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한다라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가 매수를 거래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다고 나쁜 회사 아니에요. 이거 더 올라갈 거예요, 어머니. 더 올라갈 건데 문제는 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선 한 번 차익을 일부를 하고 더 위에서 어저께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판단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서 그냥 확 죽는 것보다는 네.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34,100원이니까 한 1% 정도 손실 중이시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예. 추가 매수한 물량 있죠? 예. 그걸 일단 다시 매도하세요. 예. 그러니까 28%그러니까 10% 비중만 남겨 놓으시고 28%는 매도를 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 3만 원 가급적이면 3만 원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조정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매수를 어저께는 좀 비싸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0% 비중만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10%만 내버려 두시고 나머지는 다 파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3만 원 밑에서 보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져간 뭐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네. 저는 4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게 가져가셔도 돼요. 궁금했는데. 예,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게 좀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KT 문우 주셨습니다.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단가를 좀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다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 위에 올라갔을 때 10% 정도 두고 28%는 매도하자 4만 원까지도 보자 말씀 주시면서 추가 매수는 3만 원 밑에서 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57번님 전화 주셨고요. 남하토건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10%입니다. 2557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불안하세요? 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음. 궁금해서요. 남아토건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건설 쪽. 종합건설 회사예요. 네. 그죠? 네. 정부에서 아파트 많이 늘린다고 하죠? 예. 그리고 뭐 철도 지하화니 뭐 고속도로 지하화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이 친구는 토목 쪽이잖아요. 예. 수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더 가져가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빠져요. 예를 들어서. 예. 뭐 한 1,500원 뭐 이 언저리까지. 예. 땡큐 하고 10% 더 사세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예. 15,000원 위에선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남아토건 문의 주셨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 더 가져가자 말씀 주셨고요. 1,500원까지 빠지면 오히려 10% 더 사자 의견 주셨습니다. 15,000원 위에서 매도도 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